중학교 시절 하루 15시간씩 게임에 빠져 있었던 김동환 학생. 그랬던 그가 180도 달라졌다. 게임 지존에서 공부 지존으로. 반전의 원동력은 바로 가족의 무한 믿음. 나 엄마 나 니만 보면 자꾸 웃음이 난다 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이후 자신만의 공부법으로 공부에 매진.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에 동시 합격하며 입시 3관왕이라는 기쁨을 누렸다. 게임왕에서 공부의 지존이 되기까지 단기간에 성적 향상을 이룬 그의 특별한 공부법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공부법 특강 미라클. 저는 EBS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변춘수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즐겁고 성공의 순간만 있는 건 아니죠. 힘든 순간도 있고 또 쉽게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도 한때는 게임에 빠져 있다가 슬기롭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게임할 때의 집중력을 공부에 활용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합격한 학생입니다. 지금은 대학원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김동환 학생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자핵공학과에 전공을 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실은 어제 동환 네. 학생이 쓴 책을 읽었거든요. 아, 네. 제가 예전에 술술 읽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 읽으면서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 한 6년 전에 이제 공부양도, EBS 공부양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학생들에게 제가 많이 배운 것들을 이제 전수해주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많이 도움되었으면 좋겠고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김동환 선배에게 궁금한 것 있으시면 많이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 화면에 그림이 한 장 있는데요. 저 만화 속의 저 소년이 김동환 학생인가요? 예, 좀 저보다는 좀 못생기게 나왔지만 네. 네, 과거의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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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다. 다 죽었어. 동환아, 밥 먹어라. 동환아, 밥 먹어. 저게 언제적이에요? 얼마 동안의 게임을 한 거예요, 하루에? 네, 저게 한 초등학교 때부터 한 중학교 때까지 이제 점점 게임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한 5시간에서 15시간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났는데요. 15시간이면 뭐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와서 15시간? 거의 잠자는 시간 말고는 특히 주말에 그렇게 몰아서 게임을 했고요. 네. 게임을 그렇게 주말에 뭐 잠자는 시간 빼고 그렇게 게임을 하면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네, 부모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되게 등짝 스매싱도 많이 받고 되게 많이 혼났는데 이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제 부모님도 자기 자식을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윽박지르면 안 되겠다. 그걸 좀 믿음으로 지켜봐야겠다 하는 믿음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그 네. 계기를 통해서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동환 학생이 말한 지금 그 계기라는 것이 뒤에 또 사파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 뒤에 보시면, 네. 할머니인가요? 할머니랑 아빠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에휴, 동환 이제 저렇게 게임만 해서 대학이나 가겠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 집중력이면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동환이를 믿어야죠. 부모가 자식을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저희 가족에서 이제 누나가 위로 2명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이제 거의 전쟁터를 불사할 정도로 많이 다투고 거기서 항상 제가 좀 밀려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이 되면은 이제 그 게임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기 위해서 할머니 집에 이제 한 시간씩 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직접 가서 이제 토요일부터 해서 일요일 밤까지 이제 거의 밤잠 자지 않고 이제 밥도 거르고 그렇게 게임을 했었거든요. 제가 집에 와서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하고 저러고 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되게 굉장히 많이 겁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난 큰일 났다. 그리고 단단히 겁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이제 동환이는 저 정도 게임하는 저 정도 집중력으로 얼마든지 공부에 저걸 그대로 쏟아부으면은 뭐 원하는 대학 다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굉장히 그 가슴에 울림을 받고 이제 그때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좀 공부에 점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예. 그걸 딱 알게 됐군요. 예, 아. 아무리 그냥 말로 믿는다, 너 잘할 거라 믿는다 하는 것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게 정말 저에게 큰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게임을 끊었을 때 금단현상 그런 건 예. 어떻게 극복했어요? 예,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유혹의 요소들을 다 하나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네. 뭐 예전엔 모바일로 휴대폰으로도 이제 게임을 많이 했는데 휴대폰 아예 없애고 그리고 집에서 만약에 있게 되면 어머니가 이제 드라마 보시면 어머니가 어떤 드라마 보시나 하고 이제 가서 옆에 보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시간을 뺏기고 이제 집중력이 분산이 되는데 저 어머님도 저를 위해서 제가 저의 결심을 말씀드리고 TV를 없애달라고 하셔서 집에 TV를 없앴어요? 네, 없애고 네. 주변에 그런 유혹들을 많이 제거했던 게 이제 그 금단 증상을 아예 없애는데 크게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부모님과 이제 아버님과 할머니의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됐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 부모님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환 학생이 지금 인생의 역전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직접 아버님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그 아들이 게임에 빠져 있었을 때 어땠어요? 당시 심정이? 아유, 맨 처음엔 걱정이 많이 됐죠. 하지만 예방접종이라 생각했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나중에 뭐 언젠가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잔소리를 안 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참으셨나요? 와이프하고 매일 남산을 2시간씩 걸으면서, 동환이 얘기를 많이 했죠.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주나,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게임 중독에서 공부왕으로 변해가는 그런 아들을 봤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주 좋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열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또 공부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다른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부모님께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분에 대해서 성적이 한번 올랐다고 좋아하고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교육이라고 보시고 자녀분들을 믿고 격려하고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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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환아 화이팅! 화이팅! 네, 부모님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마음을 다잡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침내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입시 3관왕이 되셨는데 동환 학생이 과목별로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과목별 김동환 학생의 정복 팁 차트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어 영역은요. 짜잔. 공부의 생각을 담아라? 공부에 생각을 담아라. 네, 무슨 말인가요? 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저는 이과생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많은 이과생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언어 영역이 가장 난관이었습니다. 국어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어 공부는 왜 해야 되죠? 그냥 한국어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왜 내가 이 공부를 꼭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동기부여와 내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그걸 공략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글쓴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을 독자에게 설득을 시키고 싶고 그건 그 글을 읽는 저희 학생들 입장으로서는 그 글에 설득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담아서 글쓴이가 여기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적인 장치를 담았는가 그런 거를 이제 그 글쓴이의 입장에 들어가서 이제 쏙쏙
그걸 캐치해 나가는 그런 생각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태영이가 문법이 너무 어렵다고. 예. 국어 문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국어 문법이요? 네. 국어 문법의 경우에는 이제 딱 문법만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그 교과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만 들어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문법 파트만 좀 취약할 경우에는 이제 문법만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 같은 게 시중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는 국립국어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틀렸던 부분 오답 정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그런, 특히 그런 파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어요. 영어는 고향말이 아닐 뿐 불가능은 없다. 네, 제 가장 취약한 과목에서 이제 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으로 변하게 된 과목이 영어인데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게 중학교 졸업한 애가 맞냐 싶을 정도로 이제 독해 실력이나 뭐 듣기 실력이나 굉장히 안 좋았는데,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무작정 이제 고등학교 영어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중학교 영단어를 다시 한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50개에서 100개씩 정확하게 딱 할당량을 채우고, 이제 그거 안 외우면 못 잔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자기 암시하면서 방학 2달이 이제 60일인데 그동안 3,000단어를 다 외웠거든요. 중학교 영어 단어가 거의 한 2,000단어에 3,000단어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제가 부족했던 단어 다 이제 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 수거를 어느 정도 정복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독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장 구조를 모르니까 네.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게 했냐면, 문법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 문법 용어 같은 거 많이 가르치고, 무슨 그런 문법적인 용어들이 실제로 해석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 우리나라 말과 영어를 1대1로 이렇게 대응시켜가면서 문장 구조를 이해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나무를 보는 그런 문장 구조 해석에서 이제 전체 숲을 보는 독해까지 정복을 했더니 굉장히 그 모의고사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마지막으로 예, 볼게요. 수학은 처음과 끝이 뭐 개념 정리다? 이건 뭔가요? 뭐 굉장히 상투적인 말일 수 있지만 항상 이제 수학에서 개념 정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 책에 있는 이제 개념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지식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단원을 끝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어떤 기본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 밑에 이제 응용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덧붙는데, 이제 그것까지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흐름을 다 꽤 찬 다음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뭐 백지복습을 하든지 해서 나만의 수학 개념 노트를 만들고, 그렇게 한 걸 가지고 또 이제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또 개념 노트에서 여러 가지 다른 색깔들 이제 덧붙여 가면서 공부했던 과정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강조하는 뭐 3색 볼펜, 4색 볼펜 공부법이 이제 수학 개념을 공부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뭐 사색 볼펜을 이용한 노트 필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네. 직접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갖고 왔다고 하는데요. 예. 네. 제가 굉장히 아끼는 노트 중 하나인데요. 네. 지금 이제 문제집들을 많이 버렸지만 이 노트 하나만큼은 지금 가보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쪽 카메라에 네, 좀 보여줄까요? 네. 일단 기본 필기는 검정색으로 하기 때문에 검정색 글씨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이제 다 검정색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그 중에서 뭔가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렇게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 또 이제 빨간색은 이제 저희가 착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주의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을 빨간색으로 특별하게 또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필기를 하고 스스로 다시 개념을 복습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 사항들을 그대로 그냥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학생들 지금 막 답변이 클래스가 다르다. 저 정도면 과학고 수준이다. 어때요? 과학고 아니죠? 네. 저 일반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글씨체 안 좋으면 필기한 거 다시 보기 싫지 않나요? 어때요? 그래서 친구들도 보면은 너 공부 잘하니까 필기 좀 많이 빌려달라 하는데 네. 이제 보여주면은 다시 던져주면서 근데 글씨 잘 못 알아먹겠다고 하던데요. 네.
근데 이제 노트도 보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공부 방법 좀 들어봤잖아요. 뭐가 핵심인지. 근데 항상 탐구는요, 모의고사 볼 때도 맨 마지막이고, 왜 탐구 얘기는 안 하십니까? 네, 과학 탐구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네. 무엇보다 저는 과학에 많이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과탐 많이 듣고 있나요? 그 수능 특강 이런 거 많이 듣고 있나요? 수능 완성도 다 끝났죠. 지금 이제 수능 완성 끝나는 단계인가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예,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수능 특강 그 강의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고3이 아니라. 제가 어떤 과목이 좀 더 강하고 약하고 이런 거를 확실히 좀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방학처럼 이렇게 조금 더 국영수 이외의 그 공부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뭐 생물원 하나 완전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월별로 과목 하나씩 한 번씩 돌아가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 이해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학생들이 많이 겁을 먹잖아요. 일단 그렇죠. 뭐 모르는 게 있을까 봐.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못 넘어가고 거기에 자꾸 끙끙 앓고 근데 일단 끝내는 거 이런 목표 이런 식으로 진도를 확실히 잡으면은 어쨌든 한 바퀴 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전이 너무 어렵다고요? 아, 근데 진짜 요새 생명과학원이 네. 유전이 시간 내에 풀기 너무 어렵게 나오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제 대학교 와서도 생물학 배우면서 보다 보니까 거기 뭐 화학적인 것도 뭐가 맞아요. 들어가 있고 물리적인 것도 좀 네, 들어가 네, 있고 네. 점점 이제 융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학문 간의 경계가 네. 많이 사라지고 선생님도 그걸 전공하셔서 그럼요, 많이 그럼요. 잘 아시겠지만 생물은 거의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공부하는 거죠. 네. 화학이 많이 도움이 돼요. 생물하는데. 작년에 맨델도 못 푸는 유전 문제를 출제했다고 어떤 문제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진짜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 어려워져서 맨들도. 맨델도 못 풀었으면 선생님 혹시 푸셨나요? 이제 과목별 공부 비법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모범생이 되었는지 그 과정이 참 궁금한데요. 원래 성적은 어느 정도였어요? 원래 성적은 이제 고등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는 3, 4등급 정도의 성적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내신은 굉장히 열심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신 성적은 좀 잘 받아봤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은 굉장히 좋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원래 머리가 좋았을 것이다. 혹은 뭐 원래 공부를 잘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네. 어떤가요? 아닌 것 같죠? 그쵸? 네. 그 머리에 따라서 100%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굉장히 노력을 중시하는 노력파이거든요. 네. 그 공부에 생각을 담아서 어떤 방식이 나한테 잘 맞고 어떻게 해야 저의 그 공부 그 동기를 다시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지 자기 최면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네, 좋은 결과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김동환 학생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제가 어제 동환 학생이 쓴 책을 읽었는데 네. 이 사파를 읽으면서 마치 막 추격전을 읽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 사파에 나온 내용인데요.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여기가 저희 학교 그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그 자습실인데요. 요런 쥐방울 만한 것들이 또 어디 숨었나? 에?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오신다. 당시에 이제 보통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오후 10시에서 한 12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로도 조금 만족을 못했을 때, 약간 공부에 빠져있을 때,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또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 또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롭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같이 꼬셔서 같이 12시를 넘어서 한번 새벽 자율학습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려면은 문이 닫히고 경비 아저씨가 문을 닫으러 오실 텐데 그걸 어떻게 해서 따돌릴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이제 책상 밑에 그 의자를 넣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속에 이렇게 쏙 숨어 들어가 있는 그런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처음에는 이제 경비 아저씨를 따돌리고 공부하는데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새벽에 공부했어요? 예, 그렇게 한 2시, 3시까지 하다가 다시 또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로 경비 아저씨가 어느 날 이제 문을 딱 열고 오시는데 학생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시고 불도 꺼져 있고 신발장에 신발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생리 현상 때문에 뿡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참아야 극하면서 되는데. 참다가 결국 못 참아서 터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민망함을 드린 죄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삼엄하게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강구하다가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들통나지 않은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청소 도구함에 이제 대걸레를 꽂아두는 부분인데, 네, 알죠. 네, 저 부분이 특히 좀 공간이 어느 정도 넓고, 그리고 당연히 저기는 진짜 설마 사람이 저기에 들어가 있겠어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곳에 그 빈틈을 노려서 저곳 항상 체구가 작은 제가 들어가서 숨어있고, 친구들은 어디 다른데 피신해 있다가 이제 제가 빠져나와서 다시 문 열어주고 이제 공부한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와. 네. 그쵸. 왜 공부하다가 야자 열심히 하다가 집에 가면 또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안 끊기게 하려고. 네. 와, 정말 열정적이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친구들하고도 또 끈끈해졌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 친구들이랑 거의 진짜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진로 고민 같은 것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운동 같은 것도 제가 이제 게임을 또 게임 중독에서 극복할 때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밖에 나가서 이제 뛰노는 그런 습관을 기르면서 이제 많이 극복했거든요. 일종의 어떤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자기만의 취미나 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통 학생들은 게임으로 많이 풀고, 네. 게임은 근데 중독이 되잖아요. 네. 근데 운동은 뭐 24시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워낙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친구들과 소통도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푸는, 네, 그런 관계를 가졌습니다. 진짜 좋은데요. 네. 그리고 핸드폰 같은 거 없어도 전혀 불안해할 것 같잖아요. 예, 그렇죠. 항상 네. 곁에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 같은 길을 가는, 네. 같은 고민을 하는. 멋지네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아까 뭐 중학교 단어도 외우고, 이 정도 했어. 네. 그럼 이제 단어가 이제 문장이 슬슬 읽혀야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해석 같은 게. 네. 우리 학생들도 이제 공부를 막 열심히 하려고 시작해도, 막상 시작을 해도, 하다 보면은 성과가 안 나오고, 그럼 쉽게 포기하거든요. 네. 어땠어요? 그런 경험들 있나요?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성적이 좀 많이 점진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탄탄대로라고 생각했는데, 탄탄대로, 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그 6월달 모의고사 때 좀 심하게 시험을 망친 적이 있습니다. 고3? 예, 6월 그때가 이제 모의고사. 평가원 네, 모의고사라고 맞아요. 따로 부르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그러니까 수능 출제하는 그 평가원에서 네, 맞아요. 내는 그런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시험을 가지고 어떤 성적 한계선을 정하고, 이 성적보다 낮으면은 내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삭발을 하겠다. 친구들한테? 네, 삭발 내기를 했었거든요. 어. 근데 시험 성적은 네,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때 굉장히 충격을 먹고서 이제 삭발을 했어요, 삭발식을 친구들? 거의 직접 셀프로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못 보면은 삭발하는 그런 그 실천을 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다시 초심으로 가라앉히고, 또 잘 보면은 잘 본 대로 삭발을 안 했으니까 전 기분 좋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친구들과 이렇게 어떤 내기를 걸거나 해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공부 너무 외롭게 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하고 재밌는 추억도 쌓으면서 그렇게 위기 순간을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공부를 즐기면서 하셨다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노트 필기 보여달라고 그러면 싫잖아요, 왠지. 내신이 예. 중요하니까. 예. 어땠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은 이제 내신이 워낙 민감하니까 내가 성적이 오르면 그만큼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근데 그런 생각이 강한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데, 저는 친구들이랑 우리 다 같이 그냥 모의고사 잘 봐서 정시로 다 좋은 대학 가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부분 그냥 터놓고 얘기하고, 그리고 필기했던 것들, 좋은 공부 팁들, 예를 들어서 EBS 듣는데도 워낙 강의들이 많고 좋은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이런 선생님이 이런 부분, 특히 이 단어를 굉장히 잘 가르치더라, 뭐 그런 팁들이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공유를 해서 같이 경쟁자가 아니라 그렇게 협력자로서 그래요.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네. 지금 전공이 뭐죠? 지금 전공 원자핵공학입니다. 어떻게 그 전공을 결정하게 되었나요? 고등학교 때 물리학을 배우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핵 에너지라고 해서 핵 분열과 핵 융합에 대해서 그 배우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핵 에너지의 그 막대한 그 에너지의 그 힘에, 그걸로 이제 폭탄을 만들면 좀 안 좋지만 그걸로 이제 에너지를 발전했을 때 이제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런 결심 때문에 이제 네,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거. 요즘은 네. 게임 안 하나요? 요즘 게임이요? 네. 요즘 가끔씩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모이면은 옛날 추억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하면 또 옛날에 했던 감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또 친구들 많이 이기고 또 그것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걸 그렇게 자주 하진 않고 이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게임에 빠져 있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거든요. 예. 그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제가 그래서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 게 게임도 굉장히 끈기와 집중력을 키우는 측면에서 게임이 도움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게임하는 집중력으로 공부하는 집중력으로 이렇게 넘어가듯이 어떤 열정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게임이 그렇게 유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게임을 하실 때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그 자녀분들의 게임 그 패턴을 보거나 아니면 학생들 스스로 게임을 할 때 약간 굉장히 정서에 안 좋은 게임들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되도록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게임 레벨, 게임 캐릭터를 키우고 게임 머니를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인생 레벨을 올려야겠다 그런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동안 학생이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이 믿고 지켜봐줬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특히 뭐 게임을 많이 하는 중학교 시기엔 사춘기도 같이 오면서 뭐 반항하고 네, 뭐 싸우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그때 믿고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후배들을 위한 격려의 한마디 하면서 마칠까요? 네. 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서울대라는 그런 뭐 단어 감히 그 단어를 내가 어떻게 부모님은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 우리 동환이가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장난으로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어떻게 서울대 가냐고. 근데 제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 먹고 또 부모님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친구의 지지 속에서 꿈꿔왔던 것들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 모르는 것들이 있거나 스스로 뭔가 의지가 안 되면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좀 스스로 마음을 다지면서 마음 공부를 해서 그것이 먼저 된 후에 이제 제대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서 이제 그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화이팅! 오늘 김동환 학생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때는 게임에 빠져 있었지만 부모님이 날 믿고 지켜봐 주신다라는 걸 깨닫고 난 후에 스스로 고등학생인데도 중학교 단어 책을 들춰가면서 그렇게 기분을 닦아서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거든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하면 도와주려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끝까지 힘내서 멋지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환 학생도 이제 멋지게 그 원자핵공학 분야에서 전문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학생들과 인사하면서 끝날까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